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택 과목, 모든 공통 과목 전부 다 내신 등급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한 초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2022 교육과정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관련한 영상들도 꽤 많이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자, 2022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는 어쨌든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 28학년도 대학 입시가 그 정점에 있다는 것은요, 어쨌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왔었던 여러 가지 안들을 크게 뒤바꾸는 28학년도 개편 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전에 고교학점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중대한 변화는 설명회를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긴 할 것 같지만 아직 시안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간단히 시안에서 변화하는 내용을 짚어보고 최종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핵심적으로 짧게 첫 번째, 현재 수능과 28학년도의 수능의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 28학년도 대입에서 평가하게 될 내신 산출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공문은요, 고정 댓글로 업로드를 해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수능의 변화는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보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용을 했었고, 수학은 수학 1, 수학 2를 공통과목으로 하여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게끔 했었어요. 탐구 과목은 과학 과목 8개, 그리고 사회 과목 9개 중에서 2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평가는 국어, 수학, 탐구의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제공이 되었었고,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점수 표기 없이 일정 점수만 넘기면 그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등급만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수능 성적표 예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28학년도부터는 바뀝니다. 자, 국어는 2022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세 과목을 공통으로만 보고요. 선택 과목이 사라집니다. 수학은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전 학생이 봅니다. 자, 현 교육과정 기준으로 한다면요. 수학 1, 수학 2 확통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사회와 과학은 문, 이과 없이 모든 학생이 둘 다 봅니다. 자, 보는 과목은 통합사회 1, 2와 통합과학 1, 2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학생들이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본다.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간에 떠돌던 탐구 과목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것은 낭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수학을 가르치는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미적분 2와 기하를 합친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이 추가 검토사항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굉장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과 최상위 학과나 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요, 반드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선택 과목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선택 과목이 없이 수능을 본다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공정하지가 않다. 학생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수학에서는요, 공통 과목에 오히려 한 과목을 추가했어요. 확률과 통계 과목을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학생들은 확통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탐, 과탐 둘 다 봅니다. 내가 이과니까 과학만 본다, 문과니까 사탐만 볼 거다, 이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사회, 과학 다 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비슷한 연배이시라면은 예전에 사회와 과학 모두 다 보셨던 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수리탐구 2라는 과목이었죠. 뭐 그렇게 비슷하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대학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학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수리탐구 2 해가지고 사회과학을 동시에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 사회 따로, 과학 따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가와 성적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같이 상대평가 과목들은요, 9등급제와 함께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택 과목이 굳이 없다면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 점수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원점수를 표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식을 활용하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신에 그냥 원 점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목들, 변화한 수능에서 보는 이 과목들은요,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의 과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를 고정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능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신 산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나온 이 2028 개정 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은 공통과목,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통과목인 경우만 상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하고 보통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아니면은 일반 선택, 이런 과목들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택 과목, 모든 공통 과목 전부 다 내신 등급이 산출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모든 공통 과목과 모든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성취도와 상대평가 등급을 모두 산출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모든 과목, 물론 예체능 과목이라든가 과학, 탐구, 실험, 교양 과목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1학년만 상대, 2학년부터 절대니까 우리 수능 준비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혹시나 이전 안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오던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라든가 학원에서는 교육 방식을 아마 바꿔야 할 정도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기하 과목들은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취도로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요, 기하 들으면 그거 등급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대평가가 확대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전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1학년 때 상대평가가 있으니 1학년 것만 열심히 하자. 일단 그 다음에 수능 발표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서 2학년 과정 우리가 준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 다 틀린 얘기가 돼버렸어요. 물론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9등급제로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9등급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5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이 10%까지, 그리고 2등급은 34%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1등급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석차 등급이 전 과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평가하는 데는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 부담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학생부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전 과목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등급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 안에 비해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인데요. 이전에 1학년들만 상대평가, 2학년들부터는 절대평가, 이게 아니라요.
1, 2,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대평가가 현재 9개의 등급 체계에서 5개의 등급 체계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수능과 고교 내신 산출 방식에 대한 변화가 오늘 발표한 28학년도 대학 입학 변화 시안의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후에 어떤 교사님들이라든가 입학사정관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제가 구체화 시킨 다음에 우리가 또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행 초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도가 안정화되면서는 어쨌든 안정화가 되겠지만 당장 제일 먼저 그 상황을 겪어야 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고 오히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안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극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대평가 1등급, 절대평가 A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10%니까요. 따라서 서울대라든가 의대 등 극상위권 학교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학교보다는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제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0% 언저리에 있는 학생하고 특목 자사고에서 1%에 있는 학생들하고 등급은 같은 1등급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제 4%잖아요. 1등급이 4%였는데 4% 안에 드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10%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상위권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활동이라든가 이수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강하게 잡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활동 그리고 과목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수능에서 보게 되는 과목도 그렇고 현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당분간 변별력을 갖기는 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중심의 정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거의 의무 비율로 정하고 있는 수능으로 뽑는 정시 인원 40%. 이것도 28학년도 대입부터는 아마도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변경안처럼 어떤 높은 수준의 학습을 요하지 않고 교양 수준의 학습만으로 어떻게 대학에서 학습할 것을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수능의 어떤 자격 고사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안으로 나와 있는 심화수학, 미적분과 그리고 기하 이 과목이 합쳐진 심화수학 같은 경우는요, 이과 상위권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거의 무조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이 예상 같은 경우는 제 뇌피셜일 뿐입니다. 지금 실제 학교나 대학에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발표가 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요, 논술이에요. 논술이나 약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이제 대학에서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준비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교 학점제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안을 보면서 또 뭐가 바뀌는구나 라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아직 시안 단계로 발표가 된 28학년도 대입 수능 내신 산출 방식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 내용 중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보다는 전반부에서 발표된 내용 요거 자체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 향후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